원의 확률 통계 버전 4 이원우입니다. 수능 기출문제 4점 문제 풀고 있는데요. 오늘 18번째 시간입니다. 과거 몇 차례 지금 15, 16, 17 특별히 여기에 소위 킬러 문항들을 우리가 풀어봤습니다. 좀 어려웠죠. 그렇다고 터무니없이 어려운 킬러 문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뭐 킬러 문항이 어려운 문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대강 감을 우선 잡아 보십시오 하는 측면에서 풀어봤고요. 오늘은 4점 문제지만 비교적 쉬운 문제 한 3문제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다룰 문제 볼까요? 오늘 첫 번째 문제는 46번입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 이걸 X라고 그러자. X는 평균 60, 표준 편차 5, 분산 25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제품의 무게가 50g, 50 이하일 때 불량품으로 판정한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중에서 모집단이죠. 모집단 중에서 2,500개를 임의로 추출할 때, 표본을 2,500개 골랐을 때 표본 평균의 무게를 X바라고 하고 불량품의 개수를 Y라 하자. 주어진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보기에서 기억, 니은, 디귿 옳은 것만을 골라라.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띄어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려고 풀 공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떼어놨습니다. 답안은 풀이하는 공간은 이 밑에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자, 문제를 우선 정리해 보죠. X는 정규분포를 한다고 그래. 평균은 60, 분산이 25, 표준편차 5. 그런데 N 이게 모집단이야. 그렇죠?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이게 모집단이고 그 모집단을 X라고 표시한 거고 N이 2,500 여기서 2,500개를 골랐어. 그러면 표본 평균 뭐 여기서 이렇게 안내를 안 해줘도 우리는 X바라고 표시를 하겠죠. 그렇죠? X바는 마찬가지 정규분포고 평균은 60, 분산은 N분의 X의 분산. 그러니까 2,500분의 25인 정규분포를 한다. Y는 불량품 개수래. 불량품 개수. 그러면 Y는 불량품의 개수인데 불량품이 2,500개 중에서 몇 개 있을 수 있어요? 0개 있을 수 있어. 한 개만 있을 수 있어. 그렇죠? 2개 나올 수가 있어. 50g 이하짜리가. 또 몇 가지? 2,500까지. 뭐 감이 잡혔습니까? 예. 우선 Y가 이렇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기억 한번 보죠. X바가 6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0.5다. X바의 분포는 이거야. 6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5다. 그냥 풀 거 없이 5죠? 맞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풀지도 않고 풀 거 없이라니. 예. 만약 그런 질문, 의문이 있으면 아직은 버전 4 들으면 안 됩니다. 예? 원의 확률 통계 버전 2부터 들어보십시오. 소위 기초가 지금 전혀 안 돼 있으니까. 예? 이건 무조건 0.5입니다. 자, Y가 불량품의 개수가 57개 이상일 확률은 X바가 59.9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같으냐? 이퀄이냐 아니냐? 그거 따지려는 거죠. 그러면 이제 Y바 57, 불량품의 개수가 57개 이상이다. 예. 그러면 Y는 이항분포를 해. 그렇죠? N은 2,500. P는 불량률이야. Y가 불량품의 개수기 때문에 불량률을 구해야 돼. 예? 불량률은 뭐예요? 50g 이하인 제품을 불량품으로 판정한다니까 X가 50 이하일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렇죠? 이게 뭐야? 불량률이야. 불량률. 네, 이거 한번 구해보죠. 이건 뭐 표준을 시키면 금방 되는 거죠. X 빼기 평균 60 나누기 표준 편차 5 이거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50 빼기 60 나누기 5 똑같이 해줘야죠. 네, 오른쪽도 똑같이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이거는 G고 작거나 같기를 이거는 마이너스 2. 자, 2보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0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요거야. 그렇죠? 근데
정규분포의 특징이 대칭이기 때문에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은 요 색칠한 부분하고 같아. 그러면 이걸 구하려면 0.5에서 반은 0.5니까 0.5에서 0부터 2까지 0부터 2까지의 확률을 빼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0.02 2%네 불량률이. 그러면 이것이 여기가 0.02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57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려면 이거 가지고 계산할 수 없죠. 그렇죠? 이항분포 가지고 계산할 수가 없어서 정규분포, 이항분포의 정규분포 근사 조건은 충분히 만족합니다. 정규분포로 취급을 해야 돼. 그래서 자, 뭐 여기다가 쓰기 시작했으니까 미안합니다. 정규분포로 이제 취급을 하면 취급해. 평균은 뭐가 돼? NP 그쵸? 0.02 곱하기 2500 2500 곱하기 0.02 를 하면 50 분사는 NPQ N 2500 곱하기 0.02 곱하기 0.98 그래서 50 곱하기 여기다 계산 여기다 해볼까요? 50 곱하기 0.98 한 게 49네. 49. 분사는 49인 정규분포로 이항분포지만 정규분포로 바꿀 수가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제 y가 57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봐야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준화. y를 표준화시켜. y 빼기 50 나누기 7 오른쪽도 똑같이 57 빼기 50 나누기 7 하면 g가 되고 오른쪽은 1이 되는 1. 자, 또 그러면 이 그림을 그려봐야 됩니다. 이 면적 구할 때마다 이거 그리는 게 정확해. 0부터 1까지 여기까지 값이 0.34로 계산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1보다 클 이 면적은 0.5 빼기 0.34 0.16이요. 그렇죠? 0.16. 자, 이것은 이제 이 y가 이항분포한다는 것을 아느냐, 이렇게 쓸 수 있느냐, 불량률을 계산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항분포의 정규분포 근사를 이용할 줄 아느냐. 아니 뭐 스탠다드 문제니까 결코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 다음에 x바 작거나 같기를 59.9 이것이 이제 0.16이냐 0.16이 나오느냐 하는 거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x바를 표준화시켜야 돼. x바 빼기 x반 이분포니까 이분포를 이용해야 돼. 빼기 60 나누기 100분의 1이니까 표준 편차는 0.1이네요. 그렇죠? 0.1 59.9 나누기 빼기 60 표준화 0.1로 나누면 g 작거나 같기를 마이너스 1 여기 뭐 0.16 구하지 않아도 이놈하고 같은 값만 확인을 해도 되는데 우리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거 풀면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0.16까지 구한 거야. 0.16 구하는 게 뭐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야? 니은 맞죠? 네, 맞습니다. 5. 임의 양수 k에 대하여 60-k x는 60 더하기 k 사이에 있을 확률 하고 x바가 60-k 60 더하기 k 플러스 k 사이에 있을 확률보다 작다. 이게 작다. 이게 크다. 이거는 다 풀지 않아도 x바의 성격, 이 분포의 성격을 여러분들이 알면 이건 뭐 풀지 않아도 되는 거지만 아무튼 뭐 또 너무 많이 알아서 틀릴 수도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죠. 자, 저거는 이거 풀겠습니다. 어떻게 풀어? 표준화 60-k 빼기 60 나누기
표준 편차 5. 그러면 x 빼기 60 나누기 5. 오른쪽도 60 더하기 k 마이너스 60 나누기 5. 그러면 뭡니까? 60, 60 지워지고 마이너스 5분의 k g 5분의 k 나오는 거고, 이거는 오른쪽 거는 x바, 이거는 자 x바를 표준화시키면 60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0 나누기 0.1. 그렇죠? x바의 표준 편차, 정확한 용어는 표준 오차입니다만 여러분들은 그냥 표준 편차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자, x바 마이너스 60 0.1. 그렇죠? 60 더하기 k 빼기 60 0.1 하면 이거는 뭐야? 마이너스 0.1분의 k g 플러스 0.1분의 k. 어느 게 큽니까? 이 값이 이 값보다 크죠? 그렇죠? 네, 이 값이 커. 이 값이.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야. 그래서 이것은 틀렸다. 자, x가 이런 분포를 하면 x반은 딴 건 똑같아. 여기다 그냥 그려야 되겠네. 여기다 똑같이. 응? 이게 m이야. 평균. 여기도 m. 이게 x바라고. 이 축이. 그러면 표본 크기 n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이것보다 어떻게 해요? 작아져. 그렇죠? 작아져. 그러니까 이 분포가 이렇다면 x바의 분포는 표준 편차가 작은 봉우리가 높아지는 그런 정규 분포가 된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일정한 구간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놈 면적은 똑같이 1인데 이게 뭐예요? 예. 이쪽에 가운데 쪽에 몰려 있는 게 많으니까 이게 더 크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알면 이건 풀지 않아도 이렇게 풀지 않아도 반대 부등호가 반대가 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간단히 했던 겁니다.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예? 뭐 이거 푸는데 글쎄요 30초 1분 맥시멈 30초도 걸릴까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7번 문제. 4명이 동전을 한 개씩 동시에 던져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2명씩 2개조로 나누려고 한다. 4명이 있는데 동전을 던져서 2명씩 2개조로 나누려고 한다. 뭔지 알죠? 앞면과 뒷면이 각각 2개씩 나오면 같은 면이 나온 사람끼리 같은 조가 된다. 아니 우리가 여러분이 실제 뭐 친구들하고 이런 거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조를 어떻게 먹느냐, 조를 나누느냐 하는 문제인데 앞면과 뒷면의 개수가 다를 수도 있어. 다 던졌는데 그러면 앞면과 뒷면의 개수가 같게 나올 때까지 4명 모두 동전을 다시 던진다. 그러니까 조를 나누는데 동전 가지고 나누는데 앞면이 2번, 뒷면이 2번 나올 때 같은 앞면을 던진 사람, 같은 뒷면을 던진 사람이 으로 2조로 나눈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 같은 방법으로 4명을 2개조로 나눌 때 동전을 2번씩 던지게 될 확률, 그러니까 동전을 2번 던져서 조가 만들어질 확률을 P분의 Q라고 하자. P분의 Q이다.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라. PQ는 서로 쓰인 자연수이다. 뭐 아주 쉽죠? 그렇죠? 4사람이 동시에 던져. 네. 동시에 던져. 그래서 이제 조를 나누는 건데, 자, x 4번 중 앞면의 수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동전을 4사람이 하나씩 던지니까 이제 그 4번이라고 생각해도 똑같은 이야기야. 0, 1, 2, 3, 4가 될 수 있어. 그럼 x는 무슨 분포입니까? 이항분포야. 4번
n이 4고 앞면이 나올 확률, 앞면에 수니까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 그렇죠? 네. 그러면 p x가 2번 되면 앞면이 2개면 게임 끝이죠. 게임 끝이 아니라 이제 2개 나누는 게 끝난단 말이야. 이거는 뭐예요? 4c2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제곱이죠. 그죠? 네. 그래서 앞에 거 4c2는 4 팩토리얼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이니까 여기 6 2분의 1의 4승 6 2분의 2의 4승. 아이고 왜 이렇게 서두르나요? 여기 2분의 1의 4승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2의 4승분의 6 이거는 16분의 6 8분의 3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첫 번째 이게 되면 첫 번째 던졌을 때 이게 되면 x가 2이면 끝이야. 그런데 동전을 2번 던지게 될 경우 2번 던지게 될 경우를 구하라고 그러니까 예, x가 2가 아닐 확률은 뭡니까? 1 빼기 x 2일 확률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1 빼기 8분의 3 8분의 5야. 그러니까 첫 번째 한 번 던졌는데 x가 2가 안 됐어. 앞면이 2번 안 나왔어. 응? 그럴 확률 8분의 3 8분의 5 그렇죠? 두 번째 던졌을 때 앞면이 2번 나왔어. 네. 그러면 8분의 3 이거 곱한 거야. 이게 P분의 Q고 P 더하기 Q는 두 개 합한 거 79.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뭐 4점 문제라기보다는 뭐 3점 문제에 가까운 그런 문제죠. 그렇죠? 네. 이런 문제를 이런 문제를 이항분포로 생각할 수 있는 사고가 되는지 테스트하는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다음은 한 개의 주사를 3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 8 이상의 짝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과정이다. 한 개의 주사를 3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 8보다 커야 된단 말이야. 뭐 여기까지 있어요. 666이니까 뭐 굉장히 이 수가 크죠. 216이네. 아니, 그렇지. 짝수가 되는 경우 제일 큰 수가 그렇다고. 한 개의 주사를 근데 이제 이 구하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어떻다고? 일반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 왜냐? 문제를 풀어가면서 푸는 순서라든지 풀어가면서 그 안에 또 힌트를 줘요. 힌트가 있어.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뭐 저 지문이 길다고 그래서 이거 어려운 문제야. 그리고 뒤로 밀어둘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한 개의 주사를 3번 던져서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 곱하기 6 216이다. 한 개의 주사를 3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 홀수인 경우는 1, 3, 5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선택한 후 일렬로 배열하는 중복순율과 같으므로 이 경우는 얼마이다? 가를 구하라. 자, 세 개 값의 곱이 홀수인 경우를 지금 따지고 있단 말이야. 여사건으로 따지는 문제네. 이게 지금 파악이 되겠죠? 지금 짝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는데 홀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니까 세 수를 곱했을 때 그 중에 짝수가 하나 들어가면 안 돼. 홀수인 경우는 1, 3, 5 전체가 1, 2, 3, 4, 5, 6이죠. 주사를 던졌을 때 1, 3, 5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그렇죠? 111 가능해. 113 가능하고.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선택한 후 일렬로 배열해. 이게 지금 그 숫자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수가 되잖아.
예? 그래서 일렬로 배열하는 중복순열과 같으므로 이 경우의 수는 얼마입니까? 셋, 3파이 3, 3에 3, 3, 27. 가는 27이야. 그렇죠? 중복을 허락해서 세 개를 선택한 후 일렬로 배열하는 중복순열이다. 순열의 문제야. 6 이하의 짝수는 8 이상의 짝수의 경우를 구하는 과정인데 6 이하의 짝수는 이걸 구하는 거 보니까 6건임에 틀림없어. 그러니까 세 개 수의 곱이 홀수인 경우하고 6 이하의 짝수인 경우를 6건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16에서 빼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이거. 6 이하의 짝수는 2, 4, 6이므로 6 이하의 짝수는 2, 4, 6이죠. 그래서 8 이상의 짝수를 구하는 경우니까 2인 경우, 4인 경우, 6인 경우를 빼자는 얘기구나. 이므로 세수의 곱이 2인 경우 하나하나 나눠서 2인 경우, 4인 경우, 6인 경우 세 가지로 나누어서 경우의 수를 생각하려는 거야. 그렇죠? 세누의 곱이 2인 경우 2, 1, 1 일렬로 배열하는 순열이다. 같은 것이 일이 두 개 있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문제. 그러니까 뭡니까? 3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1팩토리얼 1팩토리얼은 쓸 필요도 없지만 3. 이 경우 순열. 세수의 곱이 4인 경우 4, 1, 1 또는 2, 2, 1을 일렬로 배열하는 순열이야. 4, 1, 1 3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이거 3이죠. 2, 1, 1 3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이것도 세 가지가 있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 곱이 4인 경우는 6가지가 있는 거네. 세수의 곱이 6인 경우 6, 1, 1 3, 2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걸 또 구하면 3팩토리얼 2팩토리얼 3, 1, 1은 이거는 3팩토리얼 3팩토리얼 그러면 이거 3 이거 6 여기서 6인 경우 9가지 4인 경우 2인 경우 3가지 4인 경우 6가지 6가지 3가지 9가지 그렇죠? 이거 합하면 몇 개야? 짝수의 경우의 수는 3 더하기 6 더하기 9 18 나는 18이야 그렇죠? 그러면 다는 따라서 한 개의 주수를 세 번 넣어서 나오는 눈의 수 곱이 6 이상인 짝수의 경우의 수는 216 빼기 저거 가에서 구한 거 27 더하기 18 하면 171이 됩니다. 다는 171 다는 171 그래서 A, B, C라 할 때 A, B, C라 할 때 3A, 2B, C를 더한 값 3에 참 27 B의 2배 B는 어디 있어? 요거 18 더하기 C 171 하면 요게 81 요거 36 117 117 288입니다. 그렇죠? 이 문제는요. 이렇게 구하는 과정을 쓰지 않고 과정을 풀어주지 않고 그냥 출제해도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출제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를 전부 풀어주면서 확실히 여러분들이 풀 수 있게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 요즘 특히 그 킬러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요. 이렇게 주관식으로 문제를 아예 내면서 답이 3개 가 써야 되고 27, 나 18 써야 되고 다 171 쓰게 하는, 예? 그런 문제를 내면 어떨까? 소위 뭐 변별력 뭐 이런 거 저런 거가 이야기가 많이 되는데 확실히 변별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거 그래서 288을 포함한 5개 1, 2, 3, 4, 5 중에서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준비 많이 한 학생은 말하자면 불리한 거야. 이거 찍었어 3. 근데 맞아 288. 그 사람하고 이 풀이를 전부 이해하고 구해서 맞춘 사람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객관식 문제를 내는 이유도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는데 오히려 주관식 문제의 수를 조금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